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하디슈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2% 정도 떨어졌네요. 코스닥도 1.2%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기관이 매도세로 나왔습니다. 지수는 근데 크게 코스닥 시장은 좀 아래 위로 많이 크게 흔들렸지만 코스피는 오히려 등락폭을 약간 좀 줄여가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음, 바닥을 좀 잡고 이제 다시 좀 틀어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가 그리고 기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게 가장 지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유가가 지금 장중 한때 120달러까지도 터치를 했었고요. 원자재 가격도 지금 거의 사상 최고치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격하게 올라간 원자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내일도 3차 협상을 진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협상이 돼서 이렇게 만약에 좀 완화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꺾여져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115달러 정도 WTI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순식간에 100달러 그리고 그 이하로 한 90달러 이렇게까지 한 방에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전쟁 우려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던 유가가 전쟁 우려가 완화되면서 이렇게 그 절벽처럼 떨어진 적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지금 유가 관련 종목이나 원자재 관련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 끝물에 지금 저는 끝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끝물에 타고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그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같이 따라 올라왔던 게 풍력하고 태양광. 태양광은 조금 좀 천천히 올라갔지만 풍력이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이 나왔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다. 유가가 꺾이게 되면은 올라가는 유가 꺾이게 되면은 신재생에너지 쪽 관심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이 부분도 다시 꺾이게 됩니다. 오히려 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차라리 원전하고 그 LNG 관련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 관련 이런 종목이 차라리 조금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됩니다. 이 원전주들도 그렇지만 그 급등하는 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좀 조정받을 때 좀 일부 매수하고 또 급등이 나오는 날에 좀 매도하고 하는 작전으로 해야지 괜찮습니다. 조선주들은 무난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주들이 지금 갖고 있는 메리트가 유가 급등도 있고 PNG에서 LNG로 바뀌는 그런 전환 시기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조선 발주가 계속 늘어났는데 앞으로 이제 수주 잔고가 많이 커지면서 지금부터 받는 수주는 조선사가 좀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조선 원전이 그나마 좀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의 전 종목이 하락했고 좀 특징주로 보면은 운송업종 HMM이 14%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 일부 대창이나 이런 종목들 올라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박셀바이오, 옛날에 유명했던 종목 있죠. 효성 OMB, 비료,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 그리고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봉 LS가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저는 이익 실현이 됐는데요. 뭐 여러분들 중에는 뭐 매수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하셨다가 되신 분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 혹시 매도 못 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나빠 보이는 종목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은 다음에 또 매도 찬스가 나올 것 같다. 뭐 우리바이오 그냥 무난하게 바닥 계속 헤매고 있고요. 언젠가는 자기 가치 알아보주는 사람이 보일 때 올라가겠죠. 뭐 클래시스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고, 슈프리마 HQ도 마찬가지죠. CU 메디칼도 잘 버티고 있고, 유유제약 바닥 좀 잘 다지고 있네요. 대륙제간도 마찬가지죠. 서서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풍국조정도 잘 버티고 있고, i3 시스템, 뭐 이드텍 다 비슷합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가 조금 안 좋긴 한데 이것도 뭐 그래도 좀 무난하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뭐 시장 대비는 좀 대부분 다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특징이 그냥 다 바닥에서 샀던 종목이라서 크게 부담 없는 가격대에 산 종목들, 지수가 좀 흔들리고 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그냥 그 가격대 근처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크게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솟아오를 때 매도를 하면 되는 종목들입니다. 좀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지켜보면은 다 차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조금 인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주 중에 우진이 장중에 또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급등 나올 때 이런 데서 따라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확 꺾일 때 손실이 좀 크게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두산중공업도 뭐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일진파워도 장중에 이렇게 좀 꼬리를 좀 크게 달았죠. 윗꼬리를. 이런 부분 지금 워낙 좀 고가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조정 크게 좀 받을 때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입니다. 한전기술도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이것도 조정 받을 때는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그냥 제대로 그냥 가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도 나쁘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선기자재 조선주들은 그냥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 좀 조정 좀 크게 받는 날에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음봉 때 샀으면은 충분히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었죠. 이런 부분.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음봉일 때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풍력 CS 베어링이 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이쯤에서 말씀드렸는데 3일 동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이제는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번 급등 나오고 다시 또 원위치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죠. CS 윈드는 그래도 조금 CS 베어링에 비해서는 등락이 좀 크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는 한 6만원대 근처에서는 뭐 매수 가능해 보입니다. 동국 SNC도 그냥 적당히 가능해 보이네요. CS 베어링 같이 급등 나왔던 종목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네요.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렇게 급등 나온 이후에 조정을 잘 받고 깔끔하게 바닥 만들고 다시 또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서서히 이제 분할 매수하면은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이네요. 에브리봇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수렴 형태로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렴의 끝에 있고 이제 거래량 크게 붙이면서 한번 쏘아 올리는 분위기가 보이네요. T로보틱스는 급등이 한번 나왔고 위에서 이렇게 고가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 한 번 정도는 전고점 돌파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릴 수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도 지금 자리 잘 잡고 있고요. 급등 이후에 바닥 만들고 여기서 이렇게 박스 만들고 있는데 여기 돌파 나오면서 크게 한번 정도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스타도 마찬가지고요. 로보로브는 조금 급등이 좀 이미 나왔죠. 여기 보면 전고점은 이미 돌파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단기 거래가 가능하신 분들은 접근 가능하겠지만 조금 손이 느리신 분들은 아예 안 보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이 갈 때는 좀 더 크게 슈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다. 위치 자체가 차라리 조금 안전하게 가실 분들은 레인보우나 에브리봇, 뭐 로보티즈, 로버스타 정도가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말 좀 어지러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장중에 급등 나올 때 따라 붙었다가 손실 키우는 일 없도록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유 없이 급락하는 종목들을 따라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시장입니다. 급락하고 있는 종목들을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럴 때 차라리 어느 종목을 사서 급반등 나올 때 파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리고 장중에 계속해서 루머들이 많이 돌고 있고요. 뭐 러시아 사태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루머들이 막 도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좀 시장이 어지럽다는 겁니다. 각종 뭐 조그만 소문에도 급등락이 진행되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지키는 게 최우선인 시장인 거죠. 아직까지는. 지수는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2600을 위협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 2600을 깨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또 위로 또 2800 위로 이렇게 슈팅 나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내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3차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일 그 협상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뭐 급변동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저희 시장은 일단 주말 쿠션을 좀 받았고 월요일 날은 또 아침에 시작되는 나스닥 선물시장 동향을 살펴보면서 움직이겠죠. 조금 하락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 다시 또 중국 시장이나 이런 거 열리게 되면은 또 거기에 영향받아서 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 흐름을 보면서 파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급등하는 거 샀다가 꺾이는 게 제일 안 좋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하는 종목 사서 반등할 때 팔고 나오자가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희 바닥에서 샀던 종목들은 그냥 무난하게 지켜보시면 되고 감시 주문 같은 걸로 급등할 때 한 10% 정도 이렇게 매도 되게끔 걸어 놓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입니다. 3월 7일 월요일도 모두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